오늘 진행할 순서는요, 전자기기의 개발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서킷웍스라든지 솔리드웍스 PCB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PCB의 간섭 검사 및 수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제품들을 보면은 이런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스마트폰, 드론과 같은 제품에는 다양한 종류의 PCB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PCB가 포함된 제품들을 보면은 점점 소형화되고 유니크한 디자인에 고성능을 발휘하면서 사용의 편의성 또한 고려해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각 설계 파트와의 정확한 의사교환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의료 보조기구를 보면은 먼저 기구의 제품의 외형이라든지 조립을 위해서 기구 설계 파트도 필요하고 입력 신호에 대한 제어를 위해서 전자회로 설계 파트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PCB와 구동 모터, 센서 등을 연결하기 위한 전장 설계 파트도 포함이 되어서 각 파트 간의 협업 설계가 이루어져야지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기구 파트에서 설계한 케이스에 정확한 PCB의 부품 배치라든지 아웃라인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2017 버전과 그 이전 솔리드웍스 버전은 PCB 데이터를 이용한 3D 모델링 방법이 확 달라졌습니다. 2016 버전까지는 페즈라든지 오아캐드 같은 제품에서 PCB의 레이아웃 설계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PCB 데이터를 서킷웍스를 이용을 해서 솔리드웍스의 3D 모델링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솔리드웍스 2017 버전에서는 새롭게 솔리드웍스 PCB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바로 솔리드웍스 쪽으로 3D 모델링이 가능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중간에 서킷웍스가 한 단계가 빠진 그런 상태이지만 작업 순서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이제 시간 절약이 이제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거는 서킷웍스를 이용을 했을 때 작업 방식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왼쪽에 이제 서킷웍스 화면이 띄어져 있는데요. 자, 지금 불러오는 파일이 오아캐드라든지 페지에서 만들어 놓은 PCB 레이아웃을 IDF 파일로 변환해서 내보낸 거를 다시 서킷웍스에서 불러온 겁니다. 이렇게 불러온 PCB 데이터는 서킷웍스 상에서 각각의 부품 배치라든지 레이아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확인이 다 완료가 되면은 모델 빌드를 눌러서 솔리드웍스 쪽으로 3D 모델링이 진행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서킷웍스 제품이 2015 버전까지는 솔리드웍스 프리미엄 제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2016 버전서부터는 프로페셔널 제품에 포함이 돼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서킷웍스 제품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모델 빌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요. 화면을 잠깐 스킵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의 PCB가 3D 모델링 된 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석 같은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이 중에서 지금 PCB에 대한 케이스와 맞추기 위해서 PCB 데이터를 약간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PCB에 대한 데이터를 열고 여기에 아웃라인에 스케치를 이제 변경을 하죠. 사각형을 그리고 원하는 모양대로 기구 설계자가 PCB의 외형을 이제 변경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완료가 되면은요, 어셈블리상에 변경된 PCB가 이제 포함이 돼서 이제 수정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서킷웍스에서 모델 불러오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솔리드웍스에서 수정된 모델을 다시 서킷웍스로 불러오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불러와진 PCB 데이터는 지금 두 개, 이전 것과 현재 변경된 것 두 개를 확인을 해서 기판이 지금 어떤 변경 사항이 있었는지 그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내역을 다시 서킷웍스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IDF 파일로 변환을 한 다음에 오아캐드라든지 패즈 사용자한테 다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내용을 오아캐드라든지 패즈 사용자는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수정된 내역 그대로 다시 PCB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죠. 지금까지 보여드린 내용을 한 장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오아캐드라든지 패즈에서 보시는 것 같은 PCB에 대한 레이아웃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IDF 파일로 내보낸 다음에 이 파일을 솔리드웍스의 서킷웍스 제품을 이용해서 로드를 하고요. 이 서킷웍스에서 로드된 상태에서 서킷웍스의 3D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솔리드웍스 쪽으로 3D 모델링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모델링된 상태에서 케이스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PCB의 매형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반대로 다시 솔리드웍스에서 서킷웍스로 모델링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서킷웍스에서 IDF 파일로 변환을 한 다음에 패즈 사용자한테 전달을 해서 그 PCB의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작업이 또 따로 이루어져야 되죠. 하지만 이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이 IDF 파일이 실시간으로 연동되거나 그러는 파일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될 때마다 매번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작업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솔리드웍스 PCB라는 제품이 6017 버전에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게 제품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PCB는 전자회로 설계를 위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전자회로를 설계를 하고 기판의 전체적인 배치라든지 개선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웍스랑은 별도로 단독 설치 및 실행이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에 프로젝트를 저장을 한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솔리드웍스 사용자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와 동일한 장비에 설치가 안 돼 있어도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솔리드웍스 PCB를 활용한 작업 방식은 직접 제품을 이제 시연을 하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화면이 이제 솔리드웍스 PCB 화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솔리드웍스 화면입니다. 솔리드웍스 PCB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전자회로 설계를 직접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설계된 내역을 PCB로 이제 부품의 배치라든지 레이아웃 설계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작업을 할 때 이런 네모난 기판에서부터 PCB 설계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PCB의 정확한 사이즈라든지 모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부 설계팀에 요청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코멘트하고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솔리드웍스 사용자는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
솔리드웍스 PCB 설계자가 보내준 코멘트하고 해당 모델링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케이스의 조립을 해보기 위해서 케이스를 로드를 합니다. 자, 이런 SD 카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품을 이제 배치를 할 건데요. 먼저 제품 배치에 필요 없는 부분은 숨기고요. 여기에다가 불러왔던 PCB 제품을 배치를 합니다. PCB가 이제 부착된 위치하고 웨이트 작업을 한 다음에 대략적인 위치에다가 PCB를 놓고 PCB의 유형을 다시 변경을 합니다. 자, 이때 기존에 들어가 있던 PCB 외형은 제거를 하고요. 다시 미리 준비해둔 PCB 외형 모델이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을 준비를 하면은 PCB 모양을 케이스에 쉽게 이제 딱 맞게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PCB 데이터는 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죠. 이거를 푸치라는 명령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PCB 설계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자, 솔리드웍스 PCB 설계자 쪽에 PCB 외형이 변경됐습니다라는 것과 함께 뷰 체인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뷰 체인저를 눌러보게 되면은 기존의 상태에서 변경된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내역을 체크를 하고 옵셋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변경된 내역이 이제 적용이 되죠. 자, 여기에 PCB니까 PCB 부품들이 있겠죠. 자, PCB 부품들을 추가를 해서 대략적인 위치에 배치를 합니다. 이 PCB에 부품을 배치를 할 때도 부품 간에 간섭이 일어나게 되면 충돌 표시가 되기 때문에 PCB 안에서도 그 부품 간의 간섭 체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다음에 이 커넥터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기구팀에 다시 부품 배치에 대한 요청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되면 솔리드웍스 사용자 쪽으로 다시 데이터가 넘어옵니다. 자, 여기에는 솔리드웍스 PCB에서 추가했던 부품들이 쭉 나열이 되고요. 자, 체크 5를 한 다음에 모든 데이터들을 다시 어셈블리 파일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된 상태에서 원하는 부분에다가 부품을 이제 메이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너비 메이트로 해서 메이트를 주고, 자, 아래쪽도 살짝 붙어 있네요. 이 부분도 여기 12면에 위치가 되도록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PCB에 대한 배치를 했습니다. 자, PCB에 이제 커넥터 위치가 고정이 됐으니까 PCB 케이스하고 잘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바로 PCB에 업데이트가 돼서 간섭이 없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품 배치가 완료가 됐으니까 다시 PCB 설계자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전달을 해줄 때도 푸시라는 버튼을 눌러서 부품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여기에서 전달을 하게 되면은 다른 파일 변환 같은 거 없이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CN1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를 클릭해서 보면은 기존 위치에서 어떻게 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위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요 부품들을 배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PCB 쪽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서킷웍스를 이용을 했을 때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이제 협업 설계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솔리드웍스 PCB하고 솔리드웍스가 협업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 절약이라든지 정확한 의사교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PCB 설계에 있어서 아웃라인 설계 같은 작업은 제품 제작에서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작업이죠. 그런데 솔리드웍스 PCB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기구 설계 파트하고 바로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PCB 아웃라인 작업은 물론이고 부품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확인하고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차없는 PCB와 케이스 설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이 솔리드웍스 PCB 제품에 대한 문의사항 같은 것들은 저희 무드 데이터로 전화를 주시던지 아니면 담당 영업사원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